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투기 세력을 막겠다라는 것과 또 그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년 다. 예, 오늘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불똥이 조금씩 여의도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도 짚어봤지만요. 일단 의혹의 중심에는 여당 의원 3명이 있습니다. 어제 2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이 해당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도원 의원님. 네. 화성 개발지구 옆에 그린벨트 1000평 보유. 뭐 땅을 가질 수 있긴 한데 왜 이게 조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2005년 10월에 땅을 샀는데 당시는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죠. 삼성전자 이제 임원을 할 때입니다. 땅을 산 지역은 화성에 아파트하고 그 단독주택 그 개발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택지 주변입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1000평 정도면은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뭐 굉장히 뭐 큰 편이라고 하겠죠. 그 양 의원 본인은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부장이었다가 임원이 되니까 퇴직금을 이제 중간에 정산을 했는데 그 돈으로 노후에 거기에 뭐 감나무 밭을 만들고 또 그 전원주택도 지어가지고 노후에 살려고 했다. 그리고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근데 택지지구기도 하고 당시에 거기에 뭐 디즈니랜드 이런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개발 호재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는 평당 한 44만 9천 원 정도에 샀는데 예. 현재는 뭐 시가가 부근에서 6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니까 실제로 땅값이 조금 오른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보면 투자냐 투기냐 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 퇴직금 정산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왜 문제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 1주택이 아닌 뭐 2주택이라든지 또는 살지 않는 집을 산다든지 또는 토지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투기꾼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네. 설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데다가 양향자 의원 한 분만이 아니라 또 양이원영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김경만 의원이라든지 다른 여당 의원들도 지금 토지를 또 그 가족들이 샀네 이런 의혹이 같이 제기되니까 여권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양향자 의원의 해명 한 번만 제가 더 짚어볼까요?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매매에 실패했고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은요. 최초에 이 LH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자라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과거 양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투기 세력을 막겠다라는 것과 또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주택을 늘린다든지 서민 주거 안정 또 투기 근절시키겠다라는 그 큰 가치를 갖고 가면 부동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저는 함께 우리가 민의를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 땅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그러니까 LH 의혹이 거의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당시 본인의 SNS에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되 투기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 발언이 혹시 뭐 면죄부성 발언이 아니냐 야당의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본인 설명은 저기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과수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전원주택 짓기도 사실 그린벨트 내고 맹지잖아요 보면 그렇죠. 쉽지도 않아 보이고 과수원 하는 것도 본인의 직업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는 또 정치 입문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것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부동산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가는 분명히 올랐고 그래서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지금 워낙 LH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그 국회의원 직함과 본인의 그 입지를 생각했을 때는
처분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김관욱 교수님. 네. 어제 저희가 이 짚어봤던 두 의원과 오늘 새롭게 양양자 의원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실제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경만 의원이 지금 부동산에 빨리 팔 수 없겠냐라면서 일단 본인의 처분을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좀 본인도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동네 부동산에게 전화를 해서 가급적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뭐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안을 보면 2016년, 2018년에 부인까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기성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비례로 사실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의 어떤 소속이 어디냐면 중소기업 중앙회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거기서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특성은 사실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대변하라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비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배타적인 정보를 갖고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느냐 그걸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빨리 지도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신도시 개발의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LH에서 그 내부 정보를 갖고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땅을 사면 다 이렇게 투기꾼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조금 과한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이 독점적인 어떤 공직에 있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땅이 있느냐. 예컨대 뭐 상속받은 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하는 과정도 우리한테 좀 지혜로운 어떤 이 과정의 해법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LH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사까지 들어가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양양자, 김경만, 이원영 저 세 분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가, 비밀리에 그 정보를 뽑아내는가, 사실은 그 부분은 불투명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정치인이라면 또 국가의 지도자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그런 흐름에 편성을 해서 투자나 투기, 사실 투자 투기가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보면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범죄는 아니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난이라든지 당신네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는 다음번 선거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에 놨다가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 정도 비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난에 대한 포인트도 있고 김태현 변호사님 실제로 양양자 의원은 본인이고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 이 관련 땅인데 두 사람이 애초에 거의 입을 맞춘 듯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좀 비난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뭐 부인이 땅 사는 걸 남편이 몰랐다는 건 사실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김경만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니까 2016년, 2018년이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뭐 경제인으로 있을 때죠. 뭐 경제인으로 있을 때니까 땅 뭐 살 수도 있습니다. 뭐 당시에 무슨 어떤 개발 정보를 가지고 샀다고 보여지는 측면은 뭐 아직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부인이 산 걸 가지고 나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뭐 진짜 몰랐을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해명이냐. 아니 뭐 부부랑 뭐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정치권 들어오기 전의 일이다. 죄송하다. 뭐 지금 만약에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양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한 일이니까 몰랐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인 책임은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게 무조건 나쁘게만 인식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여건이 이 LH 문제로 굉장히 수세에 물리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1년 후에는 대선이 있고, 재보선거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냥 제가 꼭 팔겠습니다 해서 부동산 돌아다니고 중개업소 돌아다니고 이럴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의 책임을 조금 인정하는 그런 워딩들이 좀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민심을 좀 다독일 수 있을 건데, 어머니가 한 것을 몰랐어요.
아내가 한 것을 몰랐어요. 이런 워딩들은 사실 좀 정치적으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두 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 사실은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광명에 이제 하나 한 그 60제곱미터니까 한 20평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걸 보니까 11건이나 되고 네. 그것도 그 평택에는 무슨 미군 기지 있는 자리라든지 경제자유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화성에는 또 그 KTX 역사가 들어드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투자 내기는 투기를 했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거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김경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산 신고를 할 때 구입액은 두 건에 대해서 각각 2,6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예. 재산 신고는 600만 원, 500만 원대로 했다니까 이것도 재산 축소 또 의혹까지 있는 건 혹시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까지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축소가 되겠죠, 만약에 예. 맞다면.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당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구제명 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여당 의원들 3인방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의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공직자 되시는 분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지위에 상당하게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쾌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야당 일부의 시각은 이거 갑자기 왜 우리까지 끌어들이냐 여당의 물타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타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LH 지금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 이용 비리와 관련돼서 사실 그거 수사하기도 벅찬 마당에 이제 논쟁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근데 물타기 한 김에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호쾌하게 한번 해보자 이랬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고, 그렇죠. 지도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흔적이 있는지, 또 아까 말한 대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동산 시세 올려서 돈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부동산 투기 내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사실들이 있는지, 이건 낱낱이 한번 국민들이 보고 다음번 선거할 때 각각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이라든지 또는 이게 뭐랄까 이 투표권 행사할 때 참고 자료로 삼게 이번 기회에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여당의 물타기인 것처럼 보인다. 아니, 물타기는 맞아요. 물타기는 맞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김가락 교수님. 저는 뭐 물타기라고 보지 않고요. 그거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직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역이 여기 뭐 LH나 국토부에 한정된다는 보장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300명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또 국토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특히 더 해야 된다. 거기다가 사실 국회의원들도 알지만 보좌진들도 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보좌진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2차 조사까지 하면 뭐 국토부, LH 직원 다 포함해서 가족까지 해서 지금 10만 명 정도가 2차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저는 공직자 대부분이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 LH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조적으로 모든 공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논란의 발언 하나가 있습니다. LH 수사, 이번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협력을 강조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을 겨냥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책들이 발표되고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하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개혁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한번 제가 꼭꼭 씹어서 읽어볼게요. 3기 신도시 이런 의혹 제기는 3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다. 검찰 당시에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비판인지 뭐라 할 때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듣는 사람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동의하진 않더라도 이런 논리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공직자가 또 한 기관의 장이 그렇지 못한 얘기를 하면 이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웃긴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3기 신도시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다. 2018년부터 시흥과 광명 주위에 투기가 있다 이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그 동네 지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소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검찰이요. 3기 신도시에 광명하고 시흥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니까 혹시 투기가 있을지 모르니 나 그 동네 다 봐야지. 그 동네 땅 상상 다 조사해봐야지.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산업부 공무원은 왜 파일 삭제했습니까? 그랬더니 신내림 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대한민국 검사들 전부 다 신내림 받아가 눈 감고 딱 있으면 어디가 비리가 있을 것 같다. 거기 한번 가보자. 뭐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수사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든지 그게 아니면 첩보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에 누가 고소했습니까? 고발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건처럼 기자회견이나 이런 폭로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저런 류의 비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여당의 법사위원도 했었고 검찰과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저는 저런 류의 비판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는 3년 전에 과연 뭐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장을 좀 볼까요? 검사들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그 반발들은 우리가 무당이냐 막말하는 추미애 전 장관 같다. 그럼 2018년에 현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꽤 맞받아치는 이제 수위들이 좀 높은데요. 근데 이도원 의원님, 이게 이렇게 좀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불만이 좀 커지니까 다음 화면을 저하고 좀 같이 볼게요. 실제로 박범계 장관이 그래서 이거의 속뜻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좀 미워하는 것 같고 검찰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요? 2018년 당시에 검찰이 뭘 했죠?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국정 과제 1호가 뭐였냐면 적폐청산과 그에 대한 공소유지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서 전 정권 수사, 전 정권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에 굉장히 집중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문정권에서 인지수사 줄여라. 특수수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취지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사 2,200명 있지만 지금 13만 명의 경찰이 있어요. 그럼 경찰은 뭐 한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만 장악한 게 아니라 입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국회만 보더라도 경기도에 지금 이제 신도시 6곳이 다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국회의원이 59명이 있는데 그중에 5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지역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뭘 감시한 거예요? 아까 무슨 300명 전수조사하자고 그러면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요. 경기도 지역에 지금 야당 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7명에 정의당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다 있었는데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걸 왜 검찰에만 책임을 지느냐. 당연히 검찰에서는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윤 전 총장이 LH 사태에 대해서 공정을 강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일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그의 인터뷰하는 걸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박범계 장관 한 발 물러서긴 했어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쉽게 져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탓을 한 건 박범계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지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 자세는 저는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정의롭게 수사하고 당당한 입장이었다면 저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번 LH 사건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관훈 토론의 모습인데요. 김병진 의원님.
의원님 보시기에도 검찰이 지금 뒤에 숨어만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역할이 지금 헌법과 법과 대통령 시행령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걸 위반하게 된다면 검사들이 지금 법과 규정을 깨뜨리는 법치 파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법과 규정이 검찰에 수사할 수 있는 지금 근거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 나가서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는데 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가 이거를 전혀 모를 리 없는 이제 거 민주당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검찰 수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갔어요. 그 전에는 일선지검의 특수부,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반부패 수사부죠. 예. 반부패 수사부가 특정 범죄 정보를 이렇게 첩보를 받아가지고 인지하고 싶으면 그냥 자기들이 인지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대검에 그냥 서면 보고만 보내면 됐었어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특수 반부패 수사부에서 범죄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걸 인지 수사를 하고 싶으면 대검의 승인을 받고 수사를 시작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이런 것들이 뭐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최근에 남부지검에 지금 금융범죄 합동수사단도 없어져 버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맥락에 있고 원래 검찰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직원들 자체가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 능력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정보 능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법과 규정 그다음에 이 정보 인력 이 차이들 이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과거 3년 전에 그럼 뭐 했냐 아니면 지금 왜 이걸 안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뭘 어쩌자고 하는 건지 한번 그분들한테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보면. 김관학 교수님. 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일단 흐름상으로 박영선 후보는 이게 과거처럼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에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게 자칫 이제 일단 현 정부의 최대 악재를 뭔가 검찰로 넘기라는 듯한 시도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검찰에 그게 넘어가나요, 책임이?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장본인은 여전히 LH고 국토부고 관리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책임을 넘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당치가 않은 것이고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시에도 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요한 건 공사들이 이런 공적인 어떤 위치 뭐 이런 부분에서 얻는 이득을 갖고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지 서울시 공사부터 개혁하겠다는 얘기들을 좀 하면 국민들이 좀 더 호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 LH는 기본적으로 이 땅 투기라는 것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구조적인 어떤 적폐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부터 LH 직원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이런 투기와 관련된 이 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는 그런 어떤 구조적 문제들을 혁파하고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런 상황이 생산적일 수가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누구의 책임이다.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범계 장관이든 박영선 전 장관이든 그런 말들이 지금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김관학 그렇죠. 수사로서 뭔가를 규명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뭐 LH를 실질적으로 해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H 사태에서도 그러면 검찰은 뭐 했냐라고 비판의 화살을 쏜 전현직 장관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